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녹스 첨단 소재, 사업 내용이랑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훑어봤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기업의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히 투자 결정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재무 상태 괜찮은 건지, 또 요즘 주가는 뭘 말해주는 건지.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이 기업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엔 이제 큰 그림을 봤다면 오늘은 거기에 구체적인 숫자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딱 얹어볼 차례죠. 기업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술적인 흐름까지 좀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재무제표 숫자들하고 최근 주가 그래프,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들 있잖아요. 그걸 좀 해석하는 데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이 분석 내용은요. 2025년 8월 14일에 나온 반기보고서하고 또 오늘이죠. 8월 27일 장중에 나오고 있는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자료고요. 이게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쓰는 분석 방법이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 방송은 특정 종목 사라, 팔아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있고요. 모든 투자 결정이나 그 책임은 투자하시는 분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녹스 첨단 소재, 재무 상태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업 건강검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준비된 자료 보니까 2025년 반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재무 상태가 나와 있는데 전문가님 핵심적인 것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025년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상태표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KIFRS 기준입니다. 먼저 자산 총계를 보면 약 8,815억 원,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규모가 꽤 크죠? 네, 9천억. 이 중에서 부채 총계는 약 3,835억 원 정도 되고요. 자본 총계는 약 4,979억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와, 자산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럼 이걸로 이제 기업 안정성 볼 때 많이 쓰는 부채 비율, 그것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부채 비율 계산해 보면 약 77%, 정확히는 77.02% 정도 나옵니다. 77%요? 네,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이 76.29%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죠. 보통 제조업 평균 수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 사실 그 자회사 이녹스 리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요 종속회사인 이녹스 리튬 같은 경우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약 204%, 204.43%나 됩니다. 200%요? 와, 꽤 높네요. 네. 물론 이게 2024년 말에는 400%가 넘었거든요. 401.58%. 그거에 비하면 엄청 개선된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모 회사인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죠. 200% 넘는 부채 비율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죠? 재무적으로 좀 위험 신호 아닌가요? 높긴 하죠. 근데 이걸 단순히 위험 신호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부채 비율이 그 이녹스 리튬이 지금 한창 추진 중인 2차 전지 수산화 리튬 신사업 있잖아요. 네네, 신사업.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약 2,619억 원, 이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끝냈어요.
투자 자금 확보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늘었다기보다는 성장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무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그냥 빚이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 왜 많은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신사업 투자 때문이라. 그렇죠. 내용을 봐야죠. 그럼 이녹스 첨단 소재 자체의 실적, 그러니까 돈은 잘 벌고 있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2025년 상반기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2,245억 원, 이걸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2,179억 원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한 3% 증가? 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인데요. 약 486억 원. 이게 작년 동기가 434억 원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약 12%나 증가했어요.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죠. 12%요?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약 327억 원을 기록했고요. 야, 이거 매출도 늘었지만 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주력 사업인 그 IT 소재 쪽이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OLED 소재라든지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이런 주력 제품들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뭐 기업 볼 때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재무적으로 혹시 뭐 숨어있는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그 반기 보고서에 뭐 특별히 언급된 내용 같은 거 있었나요? 물론 있죠. 보고서에도 몇 가지 재무 위험 요인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요. 아, 그거 뭐 환율이나 금리 변동 이런 외부 요인들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수출의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이 2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보고서 작성 시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0% 오른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면 세후 이익이 한 34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 달러 강세는 좋군요. 네. 근데 반대로 원엔 환율이 10% 오른다. 즉, 엔화가 강세가 되면 오히려 세후 이익이 약 68억 원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엔화는 반대네요. 그럼 요즘같이 엔화 약세,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떨어지는 건 이익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처럼 엔화 약세가 좀 심해지면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이자율 위험도 있는데요. 변동금리로 빌린 돈이 예금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보고서에서는 이자율이 5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포인트 상승하면 세후 이익이 약 7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요즘 금리 인상 기조 생각하면 이 부분도 계속 좀 봐야겠죠. 그렇군요. 환율, 특히 엔화 환율하고 금리 상승, 이거 계속 체크해야겠네요. 그럼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은 어떤가요? 뭐 거래처가 돈 떼먹거나 갑자기 현금 부족해질 위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용 위험은 주로 이제 물건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매출 채권이나 뭐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예치금 이런 데서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거래처 신용도 평가하고 거래 한도 설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고서 말 기준으로 보면 이 신용 위험에 노출된 최대 금액은 한 2,342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2,300억 원. 네. 그리고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질 위험에 대비해서는 필요한 영역 자금 제때 확보하고 또 은행 대출 한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융부채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약 1,97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도 위험 요인들을 뭐 인지는 하고 있고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군요. 혹시 뭐 이런 위험 관리하려고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쓰고 있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 외환 위험, 특히 환율 변동 위험 관리하려고 한국시티은행하고 미화 3,700만 달러 한도로 외화 파생 상품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이녹스 리튬, 거기도 통화 수합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모습이죠. 네.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가 흐름을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 움직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일별 거래 데이터 같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는 24,650원, 이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25,000원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7월 21일에는 장중에 29,600원까지 그냥 단기간에 확 올랐었거든요. 네, 엄청 올랐었죠? 근데 이후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8월 중순에는 23,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24,000원대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야,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네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거래량 변화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주가가 확 뛰었던 7월 21일에는요. 평소 거래량의 몇 배 달하는 360만 주 이상이 빵 터졌습니다. 360만 주. 네. 그리고 8월 13일에도 25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날 9% 이상 상승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현재까지 거래량은 한 25만 주 수준이니까 그 급등했을 때랑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의 가격대,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 앞으로 주가 방향 예측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가격하고 거래량의 관계 중요하군요. 그럼 수급, 그러니까 누가 사고 파는지 이것도 봐야 할 텐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수급 동향을 보면요. 최근 한 달,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좀 파는 쪽,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8월 25일, 26일 이틀 동안은 순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매도가 좀 더 많았죠. 아, 외국인들이 좀 팔았군요. 네, 오늘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10.28%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7월 중순에는 14%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요. 외국인 지분율이 좀 줄었네요. 기관 투자자들은요? 8,000주가량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네요. 허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럼 그 물량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네, 그런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약 2만 주 넘게 순매수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그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하는 대량 매매 동향을 보면요. 이게 주로 외국인 수급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외국인이 팔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고 이런 식이었죠. 네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외국인은 매도인데 프로그램은 약 2만 6천 주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띕니다. 종합해보면 주가는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좀 옆으로 기고 있고 거래량은 줄었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꼬인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기술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해석 가능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게 주가 예측이다, 투자 권유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관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해석이 중요하죠. 우선 지지선, 저항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최근 주가가 23,000원 부근에서는 더 이상 안 밀리고 반등하는 모습을 몇 번 보였어요. 아, 23,000원이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위쪽으로는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올라가다가 좀 막히는,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패턴이 좀 관찰됐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이 지지선을 잘 지켜내는지 아니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게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3,000원과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여기서의 힘겨루기가 중요하겠군요. 네, 수급적인 측면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계속되는 게 영 부담스러운데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수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고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이 여부가 주가 반등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해요.
이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거래량 감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줄어든 게 긍정적인 건지.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락했던 시기가 지나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랄까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에너지 응축?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기 전에 약간 숨 고르게 하는 국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 거래량이 다시 좀 실리면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뭐 기술적 분석 말고 다른 요인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을까요? 네, 그 회사가 발표한 기업 가치 재구 계획이라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0만 주 이상씩 자기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거든요. 자사주 소각이요? 네. 자기 주식 소각이라는 게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이게 뭐 당장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회사가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지지선, 저항선 잘 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약속한 주주 환원 정책 잘 이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인 흐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재무 건전성하고 성장성입니다. 아까 봤듯이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다 성장세를 보였고 부채 비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게 결국 회사의 본업인 IT 소재 부분, 그러니까 뭐 OLED나 회로, 반도체 패키징 소재 사업이 여전히 좀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준혁 사업의 안정성은 일단 확인이 되었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현재 시장 상황하고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최근 주가는 7월에 한번 확 올랐다가 조정을 거쳐서 지금 24,000원대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23,000원 부근의 지지선, 그리고 25,000원 이상의 저항선,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 개선 여부가 단기 주가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이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성장 동력. 바로 그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통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 사업 진출은 이녹스 첨단 소재의 미래를 어쩌면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지금 충북 오창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이미 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죠. 이 신사업이 계획대로 잘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번째는 역시 위험 요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위험 요인입니다. 우선 주력인 IT 소재 산업은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전방 산업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죠. 네, 경기를 타죠. 네, IT 경기가 좀 둔화되면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 수산화 리튬 신사업 역시 아직은 뭐 성공을 장담하기는 좀 이릅니다. 뭐 공장 건설이 지연된다던가 양산 수율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시장 경쟁이 확 심해진다던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이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살펴봤던 뭐 환율 변동성이나 금리 상승 같은 재무적인 위험도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기존 IT 소재 사업하고 또 성장 잠재력은 아주 높은 2차 전지 신사업,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에 내재된 위험도 있고 외부 환경 변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검증된 IT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동시에 2차 전지 소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갈지 이겁니다. 즉, 기존 IT 소재 시장의 변화, 예를 들면 뭐 폴더블 폴 시장이 더 커진다거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런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는지 이걸 하나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그 수산화 리튬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업의 성과 그리고 또 시너지가 결국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재무 상태와 기술적 흐름,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본업의 안정성하고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관심이 같이 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